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꾸물꾸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정말 예뻤습니다. 어릴 때 아역 모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요.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원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결혼식은 유명한 호텔, 신혼집은 강남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말리셨지만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간신히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결혼식도 호텔에서 했죠. 그런데요, 연애할 때 제가 비싼 선물을 잘 사줘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도 높은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요.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모두 알게 된 아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길길이 날뛰더니 혼인신고하자는 제 말을 무시했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어질까 궁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기를 침대에 누이더니 자기는 못 키우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순간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내를 뒤쫓아갔고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내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경찰에 저를 신고했죠. 결국 저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기는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시는데요.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서 준비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은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또 자녀를 낳았지만 혼인신고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고요. 이런 두 사람의 관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 아내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하였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는 법률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당사자 간의 혼인을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만으로도 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책 사유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당사자들끼리 우리 사실혼 끝났다 그러면 사실혼은 끝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사연은 게다가 아내가 아기를 신혼집에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사연자분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이제 사실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들을 빼고는 법률혼과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유사한 그런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이혼 청구를 하면서 그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실혼 관계 해소의 그 유책 이 있는 당사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뭐 법원에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네.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될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자의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를 버렸다는 것을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내가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갔고 또 당시 사연자가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셨다는 것으로 봐서는 사연자가 있을 때 자녀를 두고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러면은 부모에게는 양쪽 모두에게 양육 의무가 있는데 네. 부모 일방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다른 일방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자신은 자녀의 양육을 포기했다는 그런 것만으로는 사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손해배상을 어쨌거나 청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말고도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으로 혼인관계가 좀 아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혹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사실혼을 완전히 종결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또 양육비의 문제, 또 짧은 혼인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해야 될 재산이 있는지 등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연자분이 지금 폭행죄로 조사를 받으셨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부분이 불리하지 않을지 좀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폭행죄 조사받고 인정된다면 소송에서 좀 불리하겠죠? 네,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 있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오히려 위자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말씀하신 그 폭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수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네.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되어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 상해 진단서까지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연자께서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불리하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은 사실혼 생활인데 형사 사건까지 문제가 되네요. 근데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이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또 아내분 역시 사연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본소, 반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법원에서 이제 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빠르면 3, 4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고요. 네. 조정이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간다면, 그래서 만약에 가서조사까지 하고 한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기간보다 소송 기간이 더 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고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모 모두에게 양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자녀 양육을 포기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게다가 이제 사연자분이 만약에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아내가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셨다면 두 분이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비도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립싱크는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고 미리 녹음된 노래에 맞춰서 입모양만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중화권 비틀즈라고 불리면서 20년 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만의 유명 록밴드 5월천이 립싱크 혐의로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립싱크로 했다고 조사를 받는다. 왠지 듣고서도 믿기지 않으시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문화계의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립싱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연자들이 립싱크로 관객을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연 주최 측이 공연자들에게 립싱크를 하도록 주선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0만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약 1,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천의 립싱크 의혹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 콘서트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음악 블로거가 5월천의 콘서트 현장에서 녹음된 12곡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최소 5곡이 립싱크였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상하이 문화관광국은 콘서트 주최 측에 조사 협조를 요구했고요. 5월천의 상하이 콘서트 영상과 음성 녹음물을 확보했습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승환의 크리스마스에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들은 항상 내 맘속에 남아있는데 이젠 그 친구들 소식조차 알 수가 없네. 눈 내리는 밤엔 더운 생각나는 그 시절 즐겁던 기억들 이제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진 아득한 추억 언제 다시 그곳에서 우리들 노래하며 웃을 수 있나 그때처럼 그 거리를 우리들 얘기하며 걸을 수 있나 크리스마스에는 그 거리에 작은 소망들이 피어나 그 친구들 환한 웃음 다시 볼 수 있겠지. 언제 다시 그곳에서 우리들 노래하며 웃을 수 있나 그때처럼 그 거리를 우리들 얘기하며 걸을 수 있나 And Christmas time oceans are blue on the white streets where we bring our dreams and we'll fill our hearts with the surprise and cherish our friendships in our hearts. At Christmas time, oceans are blue on the white streets where we dream our dreams. And we'll fill our hearts with the surprise and cherish our friendships in our hearts. Merry Christmas, everyone.